여러분, 스톡옵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주식을 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 스타트업 초기 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고요. 오늘은 이 스톡옵션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곤변입니다. 스톡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주식이라는 게 뭘까요? 저점에서 사고 고점을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도박에 가까운 투자 수단에 불과한 걸까요? 아닙니다. 주식은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이 1만 주인데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회사를 1만 분의 1만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주식한다는 것을 법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내가 이 회사의 소유권을 일부 샀다가 그 소유권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다가 하는 과정의 반복인 겁니다. 주식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해가 되셨으면 다시 스톡옵션으로 돌아와 봅시다. 스톡옵션은 우리나라 말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제용어나 이론적인 단어가 아니고 상법 제340조 2에 명시되어 있는 엄연한 법률 용어입니다. 이 스톡옵션을 그저 주식으로 주는 상여금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스톡옵션의 개념을 한마디로 하면 몇 년 뒤에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헷갈리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똘똘한 개발자 친구를 데려와야 돼요. 최대한 붙잡아 놓고 싶어서 스톡옵션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네가 2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면 니는 2년 뒤에 우리 회사 주식 200주를 한 주당 5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라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흔히들 말하는 스톡옵션을 준다 라는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원래 1주당 500원이었던 우리 회사 주식이 2년 뒤에 무려 1주당 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개발자 친구는 1주당 500원에 200주를 풀매수하는 게 이득이겠죠. 이렇게 풀매수하는 걸 보통 스톡옵션을 행사한다 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200주를 풀매수해서 당장 1주당 2,000원에 팔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더 존버를 타면서 더 주식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건 이 친구의 선택입니다. 반면에 이 친구가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원래 1주당 500원이었던 우리 회사 주식이 2년 뒤에는 1주당 100원으로 떡락을 했어요. 어우, 끔찍하네요. 그럼 이 개발자 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주식을 1주당 500원에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주식을 안 사도 됩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은 말 그대로 주식을 매수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이게 스톡옵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을 들여서 연봉을 높이거나 성과급을 주지 않고도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도 스톡옵션으로 재미를 좀 보고 싶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의 주식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요. 스톡옵션이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더해서 필수로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스톡옵션의 부여 한도. 회사는 전체 주식 중에서 비상장 회사는 최대 10%까지, 상장 회사는 최대 15%까지,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회사는 최대 50%까지만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전체 주식이 1만 주라면 이 중에서 1,000주까지만 스톡옵션으로 줄 수 있는 거죠. 이건 한 명한테 이만큼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주식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이만큼을 한도로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스톡옵션 부여 절차.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회사의 정관에서 스톡옵션에 대해서 정하고 있어야 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의결을 해야 하며 회사와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 사이에 스톡옵션 계약서도 체결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데요. 만약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서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를 했다면 그 스톡옵션을 받은 분은 회사에서 상당히 붙잡고 싶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중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2년 이상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라서 더 줄이지는 못하고요. 대신 스톡옵션을 3년 뒤, 5년 뒤에 행사할 수 있다와 같이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건 스톡옵션 계약을 할 때 정하기 나름이겠죠. 참고로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회사는 외부 인사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과 같은 전문직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지점에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그러면 스톡옵션 얼마나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체계와 기준을 갖추고 스톡옵션의 규모를 결정하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런 거 자체도 감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건 경영상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외부에 있는 변호사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럴 때 보통은 정말 핵심적인 인력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2% 내외로 주시는 것이 좀 적절하다 라고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실무적으로 직원들한테는 스톡옵션을 1, 2% 정도 주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3% 주주부터는 상법에 의해서 힘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께서 그저 핵심 인력인 직원에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주고 싶을 뿐이고 회사의 경영에까지 간섭하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겁니다. 상법상 3% 주주에게 주어지는 힘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해서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직원이 스타트업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어보고 이게 입소문을 통해서라도 직원들 사이에 공유가 되어버린다면 경영자 입장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톡옵션은 3% 미만으로 부여하시는 게 좋고 정말 핵심 인재인 경우에 권장량은 한 2% 정도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딱 100주 이런 식으로 주식수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주식의 수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적어놓고 나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의 숫자들을 대입해서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인 평가 연동형 스톡옵션이라는 형태의 스톡옵션도 조금씩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스톡옵션을 받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최근에 이런 새로운 형태의 스톡옵션이 있다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톡옵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스톡옵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봐서 아마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지만 정확히는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스톡옵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변이었습니다.